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일이어서 이야기할지 말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야 여러분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고3, 재수, 그리고 삼수. 그 시절 나는 모든 게 짜증이 나고 욕만 나오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대로 끝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한번 공부에 미쳐보자.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비록 이름 없는 대학에 합격하였지만 내 인생에 다시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다시 돌아봐도 나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질 정도다. 진짜로 독하게 하면 뭐든 할 수 있구나. 이 경험은 나에게 자신감이 되었다. 그 후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학과 수석뿐 아니라 1000명이 넘는 전체 졸업생 중 2등의 성적으로 대학을 마쳤고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광고회사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입사 후에도 참 열심히 일했다. 거의 매일 철야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자 열심히 일하던 주변의 선배와 동료들이 줄줄이 잘려나가기 시작했다. 회사를 떠나는 그들을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는 심한 허탈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남아있는 나 자신도 머지않아 그런 처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도무지 일할 기분이 나지 않고 마음만 싱숭생숭해지는 것이었다. 그래, 어차피 한번 태어난 인생,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보자. 그때 내 나이 29살,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패기와 열정만큼은 자신 있었다. 나는 고민 끝에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수중에는 100만 원이 전부였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지하철에 붙어있는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일본 세이코 기업에서 근로자 학생을 모집합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였다. 가족 모두 반대했지만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비행기 왕복 티켓을 끊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30만 원. 당시 어머니께서 미숫가루를 싸주시면서 힘들면 돌아오라고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속았다. 현지에 도착해보니 세이코에서 근로자 학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유학원의 사기였다. 나는 어떻게든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접시를 닦았다. 일본 사람들의 신체에 맞게 설계된 주방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일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왔다. 잠을 자다가도 온몸에 쥐가 나 비명을 지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향수병이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났고 친구가 생각났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다. 내게는 목표가 있기에 이 모든 고통을 참고 이겨내리라. 목표를 이루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2년 동안 식당, 빵집, 라면집, 공장 등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대학원에 입학할 학비를 벌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학을 목표로 삼았지만 본과 출신의 일본 학생들과 입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난간이 버티고 있었다. 떨어지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간다. 일본에서는 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르기 전에 먼저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지도교수와 서로 맞는지 의사타진을 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지도교수님을 찾아갔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교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연구하고 싶으냐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일본의 선진 마케팅 이론과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도서관에 가면 마케팅 관련 서적은 얼마든지 있고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전문학교를 가라고 퇴짜를 놓으셨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날 용기를 내서 또 찾아뵈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그러기를 몇 번. 결국 시험을 봐도 좋다는 교수님의 승낙을 얻어냈고 꿈에 그리던 대학원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다. 나는 합격 후 대학 정문에 가서 교문을 붙들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일본에 와서 고생했던 일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교수님께서는 나를 합격시켜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당시 교수님은 위안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졸업 때까지 나를 지도할 자신이 없으셨다고 한다. 대학원에 입학한 후로 교수님은 나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정규 과목에도 없는 특별 시간을 만들어 열심히 지도해 주셨다. 나 역시 기대해 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게 당시 암투병 중이셨던 지도 교수님의 열정적인 지도를 바탕으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대표로 수료증을 받기도 했다.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 나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 일본 광고회사에서 프로들과 함께 일해보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은 공부를 마치면 유학생은 전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분위기였다.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했다. 한국 학생이 일본 광고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다. 다행히 교수님의 추천으로 나는 그토록 희망하던 광고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기쁨도 잠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되었다. 그곳에는 영국인, 프랑스인, 중국인 등 외국인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었다. 자칫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었다. 타협은 없다.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광고계의 특징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그렇게 나는 서서히 프로로서 눈을 뜨고 있었다. 제가 아까 LG 회원님들 말씀드리면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사실은 참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갖다가 경험했고요. 소상공인들의 컨설팅을 하면서 물론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신 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때려쳐야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이 전부 달려있거든요.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해서 좋다 이렇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고 있는데 남들이랑 똑같이 해서 안 되잖아요. 광고 생활만 대학교 졸업하면서 일본 유학 가고 거기서 광고 대행사 다니면서 한 20-30년 이 생활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이거 빼놓고는 다 바보예요. 난 제가 존경해요. 사실은요. 이거를 해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죄송하고 너무 힘들게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꿈을 대신 이뤄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기 동영상 마케팅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존하는 마케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물론 우리나라는 블로그죠. 근데 이제는 동영상 마케팅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10년 전부터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동영상 마케팅이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마케팅은 90% 이상이 카피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어떻게 하나하나 잘 쓰냐에서 동영상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거를 제가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함께 앞으로 같이 함께 할 분도 있지만 정말 저는 이러고 싶어요. 진심으로 저와 함께 성공하고 싶은 분들만 함께 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그걸 평생을 제로였습니다. 제 전업은 기타고 원장이 기타고.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호 소장입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1 상담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